재물주원을 소개해 주실 시간에 걸쳐서 김에서 오셨습니다. 다이아몬드 성복희 리더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성복희입니다. 네. 첫 시간에 강해주신 우리 김성수 리더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성복희 리더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성복희입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는 김에 강해주신 우리 김성수 리더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성복희 리더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성복희입니다. 강의 중에 조금씩 말씀을 드린 거지만 앞 시간에 탱크와 잘 들으시면 강해주신 우리 김성수 리더님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안내를 받았고 이 강의를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서 탱크와 잘 들으시면 강의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냥 들었을 때 하는 10가지와 실제로 제가 행동으로 하는 10가지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습관들이는 게 근데 막상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제가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서 조금씩 의외로 쉬운 줄 알았는데 좋으니까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너챔볼 주원이기 때문에 그냥 탱크화가 시스템이잖아요. 너챔볼 주원을 생각하시면 그러면 아메하면 뭐 하면 돼? 이러면 탱크화를 하시고 너챔볼주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12가지 중에 오늘은 제가 1번에서 6번까지를 맡았고요. 너챔볼에서 12번은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이 와서 강의를 해주실 거거든요. 요거를 정확하게 탱크화를 이해하고 이걸 이해하면 아메가 굉장히 1번에서 6번까지를 맡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 6가지를 제가 오늘 다른 건데요. 강의를 해주실 거거든요. 요거를 정확하게 탱크화를 이해하고 이걸 시스템을 제가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전체를 한번 풀어봐요. 요 6가지 이 큰 시스템인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배운 요거를 정확하게 탱크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보시면 제가 한 장으로 여러분 학습이라는 게 있고 행동이 있고 피드백이 있었어요. 아까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오디오를 듣고 그리고 미팅을 오고 이런 것들은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배우는 거죠.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 인풋과 아웃풋과 피드백이 절묘하게 세 박자가 맞아졌을 때 내가 결과 값이 굉장히 좋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풋을 하면 들어오는 아웃풋이 다르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만 집어넣는 게 학습이라면 이걸 내가 맞아졌을 때 입을 떼고 발을과 값이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탱크화를 하면 제가 제품을 써보시고 소비자 관리를 하시고 머릿속에 설명을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결과가 무조건 잘 나오냐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우리가 탱크화에서 뭐가 문제지 제가 제품을 써보시고 소비자 관리를 하시고 이게 뭐가 문제일까 나는 시키는 대로 잘 하는데 왜 나는 성장이 안 될까 피드백이라고 해서 이 피드백은 뭐냐면 상담을 통해서 나와의 신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데 왜 나는 성장이 안 될까 그래서 이 피드백을 왜 하냐면 매일 해야 되고 매주 해야 되고 매달 해야 되고 매년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잘 됐지? 왜 내가 잘 안 됐지? 그래서 그럼 내가 다음에는 뭘 하면 될지 매일 해야 되고 매주 해야 되고 매달 해야 되고 내가 인풋을 했기에 학습을 해서 내가 거기에 따른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내가 잘 안 나왔지? 잘 안 나왔나? 내가 다음에는 왜 안 되지? 왜 잘 되지? 그럼 그 다음엔 또 뭘 더 해보지? 이걸 하는 게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따른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나? 이 10가지를 빼먹으시면 내가 다음에는 왜 안 되지? 이 10가지를 전부 다 내가 그 다음에 또 뭘 더 해보지? 습관이 되시 이걸 루틴화를 시키시면 아메 이상하고 쉬워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왜 아메가 안 되고 그래서 이 10가지를 내가 경험 왜 안 되지? 이 10가지를 전부 다 내가 그 다음에 또 뭘 더 해보지? 습관화시키는 시간이면 아메 이상하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달 한다고 성공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10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뭘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저의 장점은 뭘까? 그냥 한 달 한다고 성공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니까 얘들아 이걸 좀 알아도 아니었고 뭘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 탱크화를 이 10가지를 앞 시간에서 배우시는 대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뭐 있냐면 이 탱화는 행동이에요. 시스템은 뭐냐면 수단이거든요. 방법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뭘 하면 되는지로 궁금할 때 방법을 알려주는 거냐면 방법이에요. 탱화는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수단이가 행동을 해야 되고 뭔가를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뭘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방법을 알려주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 책을 읽으면 성공한다. 사업 설명을 하면 성공한다 해야 되고 나한테가 행동을 해야 되고 뭔가를 그래서 제가 왜 이 도표를 만들어 봤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매를 하는데 전부 다 원하는 곳까지 목표를 도달하는 것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누구는 다르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도표일까 이렇게 보니까 그냥 탱커하면 성공한다니까 원하는 곳까지 그냥 하시는 잘하는 것도 근데 그렇게 하면 결과값이 왜 하는 거죠? 뭐냐? 내가 이 탱커를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이 탱커가 도움이 돼. 그냥 하시는 잘하는 것도 근데 그냥 하면 결과값이 왜 되는 거죠? 돈이 되냐? 내가 이 탱커를 뭔가 이렇게 보니까 300만 원만 들어오면 좋겠다.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걸 가지고 탱커를 하시면 결과값이 작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뭘 해야 되냐? 명확한 내가 이 탱커를 명확한 내 꿈이 300만 원만 들어오면 좋겠다. 내가 해야 될 그래서 너치한 볼치는 이 탱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주는 이 10가지를 좀 더 현실화시켜서 내가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12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과를 굉장히 중요해 있어서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할 거 명단을 어떻게 내가 우리가 소비자관리 사업 설명 제품의 용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명단은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고 사람하고 약속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사업 설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고 앞으로 그 사람을 직접 하게 만나낼 때 뭘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만나내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야 되고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마음가짐은 뭐 어떤 구체적으로 가지를 가져야 되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그들하고 소통을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만나내고 내가 피드백을 할 때 내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냐 사업의 마음가짐은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만나내고 내가 피드백을 너무 중요하죠. 네,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릴 거 너첸볼치에서 12가지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과 목표가 위에 있는 게 사업 시작 그리고 제가 오늘 주제 중에 1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습이 돼야 그리고 내가 기꺼이 이걸 해내겠다는 마음이 들 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탱코아와 너치앤볼트를 정확하게 이론으로만 듣지 말고 내 걸로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사업 시작하기입니다. 사업 시작하기는 시스템은요. 어떤 때 필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 시스템이 더해지면 헤매지 않습니다. 정말 지름길을 안내해 준다. 그래서 빠르고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시스템입니다. 물론 시스템대로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확률이 낮겠죠. 그리고 시간이 어쩌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내가 굳이 책을 읽어야 되나? 내가 굳이 오디오 영상을 봐야 돼? 나 그냥 가서 사람 만나면 안 돼? 아까 그 김성수 리더님 강의에서 책을 하루만 안 읽어도 가시가 돋는다 했잖아요. 내가 학습을 하지 않고 탱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람만 만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입에서 가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제품을 쓰지도 않고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이거 시스템을 할 때 내가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고요. 이 탱코아가 너첸볼츠가 아메이에 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을 하기 전에 갖추어야 될 자세가 오늘 사업 시작하기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1번이고요. 또 아메이 사업을 하실 때 너첸볼츠를 공부하실 때 그리고 제가 습관을 들이실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순서대로 꼭 하시라고. 사람들이 사업 시작하기
이거는 좀 이따가 내가 사람들한테 몇 마디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마음을 무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꿈 없이 목표 없이 이 정도면 근데 이 정도 벌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매년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러면서 아메이를 접하시게 되면 그냥 가서 사람 만나고 그냥 가서 소비자 관리하시고 하면 결과가 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시라고요. 그래서 1번 뭐 하라고 해? 사업 시작하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어떤 마음? 제대로 해보겠다. 네. 그 전에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 이유부터 찾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메 사업은 저도 사실은 직장 생활을 20년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 화학을 전공해서 환경 엔지니어였고 20년 근무를 하다가 저희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생활비 때문에 아메를 처음 시작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메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예. 제가 원래 하던 일은 너무너무 잘하니까 어디 가서 못한다 소리를 못 들었는데 아메를 하니까 제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못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멘붕이 왔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처음 하는 일은 누구나 내가 60에 이 사업을 시작해도 60에 시작하든 20에 시작하든 시작은 똑같아요. 다 모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나? 내가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메이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더라. 아메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모두가 똑같아요. 그래서 나 처음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어렵지. 당연히 힘들겠지. 그렇지만 이게 조금씩 습관이 되고 나면 이것도 옛날에 내가 했던 일처럼 나의 경험처럼 쉬워질 거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다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간을 내야 되고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고 새롭게 사람을 또 만나내야 되고 새로운 걸 궁리해야 되고 모든 게 없던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 버는 일이 쉬운 일은 없죠. 그건 아메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 자세. 그리고 외적 자세.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람들한테 약간 변화된 모습을 그죠? 이렇게 상대방이 궁금하게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갈 때 좀 남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이면 좋아요? 제가 뭘 하는 것 같은데 좀 다르다. 이때까지랑 모습이 그게 마음가짐은 쉽게 빨리 안 보여지죠. 그래서 외적 자세도 좀 중요해요. 조금 달라진 외적의 내가 갖춘 모습을 보면 제가 뭔가를 시작했나 보다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외적인 자세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제일 중요한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제일 안타까웠던 게 내가 원하는 꿈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고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뭔가를 찾다가 아메를 만났어요. 아메를 만났는데 용기가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옆에 물어봐요. 이 아메 하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거 물어본 사람의 70%가 바로 그만두십니다. 네. 왜 그만둔 사람한테 물어보고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답이 그 아메 진짜 괜찮다. 내 주변에 돈 되는 사람 많더라. 한번 해봐. 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용기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물어보고 바로 그만두시다는 거죠. 뭐 그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저로서는 저도 그런 그 초기에 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건 뭔지도 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스스로 배워보지도 않고 그냥 남들이 힘들 거라는 그 이야기에 내 꿈을 접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배울 때까지는 그냥 찔러보지 마세요. 네. 그것만 해도 50%는 성공이에요. 근데 또 가서 물어봅니다. 막 물어보고 싶어요. 막. 그래갖고 이거 괜찮다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괜찮다 소리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아메가 너무 좋아서 막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가자 하니까 막 바로 튀어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들의 고정관념이 있으셨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죠. 왜? 그 고정관념을 깨고 이 자리에 오신 거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 용기를 잘 못 내세요. 근데 이런 용기를 내신 분들이 사라지면 속상하죠. 그래서 남의 시선에, 남의 말 한마디에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왜? 여기에서요, 나처럼 꿈을 꾸고 나처럼 진짜 되면 어쩌지 했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원하는 걸 이루었거든요. 저는 20년 동안 본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절대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내가 먼저 제대로 알아보고 배우시고요. 내 변화가 먼저다. 내 노력이 먼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제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친구들은 써줄 줄 알죠. 처음에 이제 아메를 탁 시작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가족과 친구죠. 지인이잖아요. 그런데 또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찐친들이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 탁 생각을 해보면 저 찐친들은 나한테 써줄 거야.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면 이런 세미나 같이 들으러 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오거든요. 아무도 안 써줘요. 그래서 제가 왜 6개월 동안 아메이 사업 초기에 너무 힘들고 아무도 안 써주고 아무도 이런 자리에 나하고 같이 안 와줄 때 뭐가 문제일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친구들이 섭섭했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 다 서운했거든요. 네가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습죠. 뭐였냐면 제가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메를 듣고 나는 아메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니까 친한 친구들 만만하잖아요. 뭐 내가 이야기하면 내 아메 한다 이러면 그래? 그럼 내가 니한테 제품 쓰면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냥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아메 한다면 그래 해도 믿고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초기에 나는 변화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찔러본 거였어요. 제가 아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들이 내가 볼 때는 그냥 아는 인맥으로 물건 파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지 부담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들한테 좀 미안해요.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어쩌면 그게 기회일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그 기회를 뺏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설명 안 했거든요. 그냥 내 아메 하는데 그리고 카다로그 하나 주고 왔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그들은 카다로그를 내가 준지도 기억 못 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배우시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왜? 남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아메 사업을 제대로 하는구나.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일수록 사업 설명, 소비자 혜택, 제품 설명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왜 싫었지? 처음에 제가 왜 고정관념이 있었지? 왠지 불로소득 같지 않아요? 남을 이용하는 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싫었어요. 내 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딱 시작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을 이용하는 거죠. 그냥 써라. 쓰면 안 돼. 써주면 안 돼. 내하고 사업하면 안 돼.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일인지 설명도 안 해주고 이 제품이 왜 좋은지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왜 이 제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예요? 내 기분대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변화해야 돼요. 마음가짐을 나는 사업자다. 나는 가게를 열었다. 이 가게를 그럼 내가 오는 손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껏 제가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제품도 이야기해드려야 되고 또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손님을 내 가게에 오게 하지? 이것도 궁리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메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뭐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메이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때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생활비를 추가로 벌어야 됐고 그 추가 수입을 뭐를 통해서 벌까를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20년 전에.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아메이였어요. 그리고 아메이를 알아볼 때 뭘 알아봤냐면 이
이 돈이 진짜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맞는지, 진짜 이 회사가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회사랑 다르네. 돈도 진짜 노력한 만큼 주네. 남한테 이거는 이런 거라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될 만큼 정말 제품도 괜찮고 아이템이 괜찮고 회사도 괜찮네, 모든 거에 대한 검증을 한 후에 저는 스타트를 한 것 같아요. 입을 뗐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왜? 내가 성공할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처음에 잘 안 들거든요. 주변에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핀이 가고 성장을 했고 여행을 가고 돈이 되고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내가 과연 될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조금씩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뭐 한다?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0.001%도 안 됐어요. 내가 되겠나? 근데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달렸던 것 같아요. 못해도 포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고요. 사업 시작하기는 나부터 시작합니다. 포인트입니다. 상대한테 내 꿈을 주지도 말고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흔들리지도 않고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키우시고 결단과 행동, 그걸 하기 위한 작은 용기, 나한테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된다, 그 용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준비된 상황에서 꿈을 가꾸는 거예요. 진짜로. 꿈이죠, 꿈. 이 꿈은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좀 막연한 게 너무 많았어요. 꿈도 그냥 엄마 생활비, 그리고 꿈을 적으라는데 그거 말고는 뭐 돈 많이 벌면 다 해결되지 않나? 돈만 있으면 해결되지 않나? 막연히 그랬어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꿀수록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더라는 걸 이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꿈은 좀 구체적으로 꿔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메이는 능력이 아니구나. 저는 제가 그렇게 모자라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평범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특별히 특출난 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자라지도 않지만 그 뭐 평범인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아메이를 사업을 할 때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아메이는 시스템으로 성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더라, 재능이 아니더라, 단 간절함이 커야 된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꿈이 저 위에 저희 두 분이 저희 친정엄마 아버지시거든요. 그 옆에 저희 시어머니, 그 밑에도 저희 친정엄마 아버지. 요게 제가 아메이를 이렇게 예쁜 옷 입고 계시죠. 예쁜 옷 입고 딱 이렇게 모자 쓰고 계신 이게 산야라는, 아메에서 첫 여행 갔을 때 저희 시어머니 모시고 가고 저희 엄마 아버지 같이 가고 뭐 이러면서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엄마 생활비 때문에 아메를 시작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이제 그 돈을 못 받는 거죠. 자식한테 직장 다니고 저녁에 부업으로 아메를 하고 애도 어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생활비로 제가 1년 만에 SP라는 걸 했어요. 지금은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한 200만 원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돈으로 제가 엄마 생활비를 1년 되는 시점부터 엄마한테 생활비를 드렸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애도 어리고 밤낮 없이 다니면서 제가 부업으로 아메를 해서 이 돈을 주는 줄 아니까 저희 엄마가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60대 우리 엄마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아직 건강한데 차라리 내가 그걸 해서 내 생활비를 해결하면 안 되겠나. 이래서 60대에 저희 어머니가 나오셨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사파이어시고, 이때 여행을 가실 때도 저희가 가족 여행으로 모시고 간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자격이 돼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언니랑 남동생을 데리고 저는 저희 아들과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갔었어요. 여권 처음 만들었습니다.
예, 비행기는 신발 벗고 타는 줄 알았어요. 그 시절에 여권 만들어서 이 첫 여행을 갈 때 저희 스폰서님하고 가방 사러, 여행 가방이 없어서 여행 가방 사러 가가지고 알록달록한 가방을 사면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 지금 이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진짜 이 어머니, 우리 엄마는 저보다 더 간절했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다. 내 스스로 노후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6.25 사변도 겪었던, 지금은 나이가 연세가 84이에요 올해. 저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 90, 올해 9순이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두 분 다.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60대에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 SP를 그 200만 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메이 사업을 하실 때 이제 아버지가 운전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고, 아버지하고 시간이 안 되시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제품 주문을 막 받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간이 작아가지고 그때 제가 정수기 프로모션을 못했어요. 비싸서 누가 사겠노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휴지 팔아서 아메를 했던. 예.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김해에서 부산으로 버스 타고 가서 짐을 한거 주문을 받아서 이고지고 와서 제품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다 안 하셨어요. 몰랐어요 저도.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는 그게 힘들다 어쩌다 이런 생각이 안 드셨대요. 왜? 너무 간절하셨던 거예요. 내가 자식한테 짐되긴 싫다. 내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셔서 사파이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마당 있는 집으로 촌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텃밭 가꾸시면서 돈은 어디서 나와요? 아메이 돈으로요. 근데 엄마가 세미나를 오십니까? 지금 안 오세요. 뭐 소비자 관리를 특별히 하시냐? 간혹 할머니 소비자들이 제품 주문 못하면 어머니한테 주문을 해달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메이 앱만 쓰실 줄 알아요. 주문 넣을 줄 압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주문 한 개씩 넣어주고 본인 필요한 거 쓰시고, 나머지는 젊은 분들이 다 사업하고 소비자하세요. 아메이의 본질은 뭐냐면요, 그 연금이에요. 아무도 돈 안 줄 때, 나이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꾸준하게 나오는 돈. 그래서 지금도 엄마는 그 이야기, 내가 그때 아메를 안 했으면 어째 됐겠노, 이 소리를 지금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감사한 건, 내가 아메를 해서 엄마 아버지가 아메를 한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할 일 없고, 맞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럼 에너지도 없고, 마음은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그럼 매일 아프셨을 것 같아.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메를 하신 덕분에 아버지하고 지금도 건강하시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저희 어머니의 간절함의 크기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뭐 처절하게 진짜 못 먹고 살아서 아메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진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아메를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건 간절함의 크기에 따라서 성공을 합니다. 나는 왜 이걸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믿었던 건 그거예요. 누구나 성공한다. 탱코아만 하면, 시스템대로만 하면 누구나 성공한다며. 그래서 책을 읽는데, 책을 어때요? 글을 잘 모르시잖아요. 뜨듬뜨듬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30분이면 되는 책을 3시간이고 밤을 새서 읽으시고, 눈에 핏줄이 터져도 책을 읽으시고. 왜? 그래야 성공한다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하면서 한 번씩 더 잘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 막 이럴 때 한 번씩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에도 진짜 내가 꼭 해야 되는 이유, 꼭 이뤄내야 되는 거, 포기할 수 없는 이 간절함이 있으면 정말 이 탱코아와 너츠앤볼츠라는 이 시스템은 어떤 것보다도 정말 확실한 시스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확실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공부는 해보시라고. 요즘에는
누구든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사업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소비자만 모아갖고 부업하시는 분도 정말 많아요. 내 주변에 부업하시고 싶은 분들,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그분들의 꿈을 터치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 꿈이 이루어지는 일. 멋있지 않습니까? 남을 돕는 거. 예,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 이걸 하다 보면 너무 좋은데 또 현실에서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정이 나옵니다. 처음에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계획을 짜시고, 그리고 믿음. 회사 잘 알아보시고요. 제품도 제대로 알아보세요. 네, 좋더라 갖고는 안 됩니다. 내 아이템이에요. 평생 아이템이에요. 회사 내하고 평생 가야 될 파트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희 어머니 노후 준비는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제가 몇 살까지 살 줄 알고 그때까지 회사가 있어야 돼요. 회사가 없으면 받을 돈이 없어요. 돈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이 마케팅 제대로 알아보셔야 돼요. 이 한 번으로 알아들을 수 있냐? 절대 아니죠. 아무리 똑똑해도 한 번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꼭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기면 뭐 하라고 해요? 행동해야죠. 뭐? 탱커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탱커 하는데 보조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시스템이 너츠앤볼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꿈은 구체적으로 꾸셔야 돼요. 간절해야 됩니다. 그냥 돈 된다 해서 웃자다 보면 100만 원 벌고 싶어서 이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근데 처음에 이게 구체적인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꿈을 못 적겠더라고요. 엄마 생활비 때문에 오기는 왔지만 꿈을 적으라는데 적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가 살아오면서 꿈이라는 걸 다 접었다는 걸 알았어요. 왜? 열심히 살면 된다. 열심히 살고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그러면서 돈 조금씩 모아보고 뭐 이러다 보면 어떻게 좀 잘 살지 않을까? 내가 뭘 원해서 이 회사를 다니고 내가 뭘 위해서 돈을 벌고 뭐 이런 생각 자체들 안 하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래서 저는 아메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한 계기가 됐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에 잘 살아왔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지? 뭘 위해서 살아가지? 내가 살아가고 내가 나중에 죽는 시점이 됐을 때 나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잘 살았나?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은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할수록 자꾸 늘어나고 하는 방법도 연습하다 보니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이게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갑자기 생기기도 해요. 그럼 또 적는 거죠. 이거 이루어야지 이런 거. 그리고 꿈은 큰 게 좋습니다. 꿈은 큰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큰 거 만들고 중간 거 만들고 작은 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시화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꿈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사라지고 없어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고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간절하다면 눈에 보이게 이 가시화 시킬 때 미래 기억에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꿈보드나 내가 들고 다니는 수첩이나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꿈, 사진이나 글이나 전부 다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고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소리 내서 읽어라. 10번 이상 읽고 써라. 매일매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인풋 아웃풋 이야기 하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인풋은 학습이잖아요. 배우는데 이거는 해마의 기억이 된대요. 해마에는 단기 기억이 저장된대요. 2주일이 지나면 다 없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책만 읽고 그냥 영상만 그냥 소리만 듣고 그러면 2주 뒤면 다 까먹고 없어져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받아 쓰고 소리 내서 읽잖아요. 그러면 이걸 측두엽에 다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근육을 쓰는 행동을 했을 때 소리 내면 입 근육을 쓰죠. 글로 쓰면 손 근육을 쓰죠. 근육을 써서 뭔가 습을 한 거는 장기 기억이 된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강의를 들으러 오실 때 꼭 노트와 펜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2주 뒤에 사라지는 거 말고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손을 쓰시고 입을 쓰시고, 그리고 꿈도 어떻게 해요? 쓰셔요. 진짜 간절하시면 입으로 자꾸 읽으세요. 그거를 하고 눈으로만 담지 마시고, 그걸 하실 때 오래 남고 내가 꿈과 목표가 명확하게 그렇게 각인이 되고 미래장치에 기억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부정적으로 안 바뀝니다. 어떻게 돼요? 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진짜 이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될까? 궁리하게 돼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진짜로. 그래서 생각만 하는 거는 꿈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에요.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부자는 누구나 부자 되고 싶어 해요. 돈 많이 벌면 좋겠어요.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쁘면 또 까먹어요. 또 생각날 때는 그래 나 돈 많이 벌고 싶다. 또 바쁘면 또 까먹어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그래놓고 또 뭐예요? 오늘은 또 밀가루를 먹고 콜라를 마셔요. 또 조용하게 할 일 없으면 또 생각해요. 맞잖아요? 이건 그냥 욕심이에요. 다이어트 하겠다. 적으세요. 나 몇 킬로 뺄 거다. 그죠? 아메에서 이루겠다. 적으세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래야 내가 각인이 되고 늘 생각하게 되고 촉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나겠죠. 맞죠? 그렇게 해서 꼭 읽고 쓰고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꿈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뭐 해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꿈과 목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언제까지 이룰래? 언제까지?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날짜, 기한을 정할 때는, 이거 항상 들으실 때 제 경험입니다. 제가 했던 거예요. 두려워요. 못 해낼까봐. 언젠가는 내가 SP를 할 건데, 언젠가는 내가 다이아몬드는 할 건데, 언제까지 하겠다고 딱 기한을 정하고, 나 언제 SP 할 겁니다. 내 언제 다이아몬드 할 겁니다. 이걸 딱 정하고 나면 남들이 그걸 다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근데 못하면 어쩌지? 하기 전에 못 해내면 어쩌지? 뭐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자, 본인들도 물어보셨죠? 니 아메 한지 얼마 됐노? 핀이 뭐고? 얼마 버노? 뭐 이런 거 물어보죠. 맞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꿈은 있어요. 목표가 없어요. 네. 목표가 없어요. 목표 없이 탱화를 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고, 목표는 무섭고, 날짜는 무섭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값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목표 달성 못해도 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에디슨이 전기 만드는데 몇 번을 실패했다 하던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그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외치세요. 나 언제까지 SP 할 거라고. 내 언제까지 브론즈 빌드 하겠다고. 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목표에 맞춰서. 했는데 안 되면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죠. 그걸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목표를, 꿈을 구체화시키고 나면 거기다가 날짜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목표 영역이고 밑에는 꿈의 영역이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이가 40이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에 브론즈 빌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할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그럼 내가 요거를 언제 내가 달성을 하겠다. 요런 목표도 세워보시고, 브론즈 빌더가 되면 아메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면 뭘 해야 되냐? 에게 내 그거 갖고 쓸 게 뭐 있노? 내 생활비 다 해야 된다.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요, 보상을 받아서 그 보상의 만족도가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이 들어오면 진짜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아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남편,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요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여기 갖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야, 내가 100만 원을 목표했는데 100만 원을 벌고 나니까 내가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다음에 SP를 도전해봐야 되겠다. 플래티늄을 도전해봐야 되겠다. 사파이어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면,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오면 이걸로 내가 뭔가를 해주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뭐 어디를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목표 달성을 하시면 그 꿈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요걸 한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드실 때, 자, 현재 나이를 적으시고요. 최종의 맨 마지막 거 있죠? 그 플랜을 잡으세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10년 뒤에 이 정도의 목표 꿈이 있으면 그 사이에 10년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그럼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40에 시작해서 50에 내가 원하는 목표, 아메이에서 내가 요까지 달성해 보겠다. 요렇게 되면 50이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48쯤 되면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겠네. 45살에는 이 정도는 해내야 되겠네. 43살 때는 내가 요 정도는 가 있어야 되겠네. 이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일의 양이 달라질 뿐이에요. 하는 건 똑같아요. 탱화, 너츠앤볼츠. 근데 내가 어떻게 잡아내고 목표를 얼마나 크게 갖고 작게 갖느냐에 따라서 일의 양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 사업 시작하기, 기꺼이 해내리라. 예, 꿈이 크면 대가지불은 당연히 더 해야 되겠죠. 꿈이 작으면 뭐 좀 천천히 해도 되죠. 그럼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아메이 사업 중에 제일 힘든 거 내가 정해야 돼서 어려워요.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쩌면 직장생활 알바가 쉬울 수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평생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살다 가기에는 내 인생도 좀 억울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나도 분명히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 아메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내가 인생 계획을 세우고 내가 플랜을 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 또 너무 멋진 일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과 목표가 결정됐으면 행동하시면 됩니다. 행동의 양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지겠지만 시스템대로 하고 상담, 피드백 받으시면서 꾸준하게 방향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면 결과는 무조건 100%다. 아메이시드 확률 100%. 이렇게 했을 때 100% 확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탱커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죠. 제품도 조금씩 써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미팅도 오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배우시고 나면 3개월을 집중해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스폰서님들이. 아메이에서 마력의 숫자는 3입니다. 네, 3개월을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하겠다고 제대로 배우시고 나서 하겠다고 딱 결정 짓는 거, 마음 먹는 거, 딱 그 용기 내는 거 하는 그 스타트 시점부터 3개월을 초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딱 앞만 보고 목표만 딱 가지고 3개월을 딱 집중하시면 최소한 브론즈 파운데이션 아니면 브론즈 빌더 정도는 무조건 되십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말 3개월을 집중해서 한 12%, 15% 이걸 도전해 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 하면 돼요? 결단이 있으시면 모시고 오신 분한테 딱 손잡고 나 어찌 하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다 가르쳐 주세요. 노하우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뭘 하냐면요. 10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아까 탱코아에서 저희들이 사업 설명 있었죠. 뭘 하든가요. 월 10회 이상은 하라고. 그러면 딱 집중 1개월째 사업 설명 10회. 그리고 2개월째, 3개월째도 10번 하면 30번의 사업 설명. 그 사이에서 소비자가 나올 거고, 맞죠? 그러면 소비자 관리도 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3개월을 10을 하시면, 나하고 사업하려고 관심 있는 분도 나오고, 애용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두 개 쓰는 소비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그룹들이 모여서 그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제가 12%, 15%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해보시고, 그리고 차팅, 홈미팅, 누군가를 초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소비자 혜택을 설명해야 되고, 제품을 설명해야 되고, 사업의 비전을 설명해야 되고, 그런 걸 미팅을 통해서 이게 스폰서님 도움 받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팅 이거 말고 울산은 무슨 요일에 OM이 있나요? 목요일에 이 자리에 오시면 이거하고 또 다른 아메이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OM이라는 오픈 미팅이라는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 대한 거, 수익 구조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를 또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듣지 말고 관심 있는 분 같이 들어보시면 네,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즈 빌드를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SP도 도전해 보시고 네, 이렇게 쭉 가실 때 아까 그 PC본 다이어그램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목표를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져보시면 네, 그리고 목표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계획하시고 인풋, 아웃풋, 탱커와 피드백까지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내가 1000만을 해내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제하는 일입니다. 나처럼 탱커화를 하는 사람을 내 주변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탱커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꿈을 같이 공유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해보자 하고 그래서 함께 했을 때 이런 핀들이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부터 3개월 집중,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명단을 작성합니다. 명단은 제가 처음에 명단을 스폰서님이 적으라 했을 때 한 15명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 고집 셉니다. 고집도 세고 남 말 잘 안 듣고요. 제 생각대로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명단을 고정관념 없이 적으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친구는 안 쓸 것 같은 거예요. 만날 날 불편해요. 예, 그럼 빼고 또 이 사람은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딱 그 친한 친구 몇 명하고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0 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안 써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게 저희 언니한테 감사해요. 저는 김해에 있는데 저희 언니가 그때 김포 살았거든요. 제가 그때는 그렇죠. 갈 생각도 안 했어요. 언니니까.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야, 내가 아메를 해보려는데 필요한 제품 없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마디 했는데 10분 동안 잔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그거를 왜 안 오? 여기도 부부가 아메를 했다. 얼마 전에 뭐 레드카펫을 밟고 뭐를 하니 어쩌니 이러더만은 막 동네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안 하더라. 네가 그걸 왜 안 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년 전에 저한테. 그래서 듣기 싫잖아요. 언니니까. 그래서 나는 할 거다! 이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제품 써라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언니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아파트에 아줌마들이 그 애들 학교 가고 뭐 유치원 가고 이러면 언니 집에 다 모아서 놀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놀러를 오잖아요. 옛날에는 직장생활 여정들이 많이 안 했거든요. 그냥 오면 아유 우리 동생이 아메를 한단다니까. 그 아줌마들도 다 알잖아요. 그거를 왜 한다노? 그 한물 갔다 아이가. 그 인자서 그걸 한다 카노.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니까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나 퐁퐁을 시켜야 되는데 필요한 거 없나? 이러면 아줌마들이 나 이거 하나 사줘. 이거 하나 사줘. 이러고 6만 원 모아갖고 언니가 택배를 했는데 우리 언니가 6%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6%를 못 했거든요. 언니 빼고. 쓸 사람이 없어서 저만 썼는데 언니가 6%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을 갔던 기억이 나요. 이제 제가 사업 설명을 초기에 못 하니까 저희 스폰서님을 모시고 갔는데 동생도 불렀어요. 우리 동생은 남동생인데 총각이었거든요. 듣기 싫죠. 지금 소파에 누웠어요. 누워서 눈 딱 감고 팔짱 끼고 안 듣는 척. 그리고 언니한테 사업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 사업합니다. 예. 그래서 참 아멘은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다 보면요 자꾸 만만한 사람을 하는데 가족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언니도 사실은 그냥 제품 쓰라고 전화만 했었으면 그렇게 모아서 쓰는 6%가 끝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업 설명을 하고 나니까 아유
그런 걸 인자 한다고 이러다가 모르겠다. 내가 세미나를 갈지 안 갈지는 어디서 하는지나 적어놔 놔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일하고 장소하고 딱 적어주고 왔거든요. 갈 때까지 간다 소리를 안 했어요. 간 줄 몰랐어요. 갔다 와갖고 내 니 뭐라 할까봐 말 안 했는데 내 오늘 갔다 왔대.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 언니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처럼 명단을 쭉 하다 보면요. 아무도 안 써줄 때,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언니가 써주는 바람에 제가 포기를 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명단은 그나마 가족 중에 언니가 써줘서 망정인데 진짜 친한 사람이 더 안 써고 친한 사람들이 더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쓸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미팅 가자면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은 거의 99%가 안 씁니다. 마음을 먹으세요. 예. 마음을 먹으세요. 진짜 의외의 사람들이 아메를 알아듣고 의외의 사람들이 아메의 제품을 쓰고 사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명단은 이 사람이 하겠나 말겠나를 내가 결정 안 하기.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시킨다고 안 하잖아요. 내가 쓰란다고 안 쓰거든요. 그 사람이 쓰고 싶으면 쓸 거고 그 사람이 아메이 사업이 관심이 생기면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데 처음에 오류는 제가 불편하니까 뭐예요? 내가 결정해요. 미리.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할 거야, 안 쓸 거야, 이 사람은 많이 쓸 것 같아, 이 사람은 왠지 말하면 올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긍정적으로 쓸 것 같은 사람, 할 것 같은 사람만 이름을 적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명단은 가리지 말고 다 적으세요. 전부 다 적으세요. 그리고 우리 Q&A도 들으셨겠지만 똑같은 이유로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합니다. 맞잖아요. 저는 아이 때문에 아이가 어렸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제가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애가 아직 어려서 나는 아직까지 집에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누구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꼭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거든요.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이유로 누구는 그게 할 수 없는 이유고요. 누구는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적을 때 절대로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가 예스냐 노냐에 따라서 제가 행동해 주면 돼요. 네. 존중해 주면 되잖아요. 그분의 의사를. 그래서 무조건 적으세요. 다 적으시고 제품 쓰는 사람. 아메이 제품이 애용자를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애용자가 계속 늘거든요. 왜 늘까요? 이번에도 그 치약 뉴스 막 나왔죠. 아메이가 지금 66년이 됐어요. 뉴트리라이트가 90년이 넘었거든요. 제품에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메이는 원라인 시스템으로 제품 용기도 직접 만들고요. 원료도 직접 재배해서 만들어요. 어딘가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책임을 져도 아메이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만들거든요.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문제가 된 적이.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좋기 때문에 애용자는 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제대로 그분한테 정보를 줘야지. 맞죠? 그래서 애용자를 늘리는 사업인데 명단에서 자꾸 빼버리면 안 돼요. 제가 배워서 충분히 이야기하면 제품 쓰실 분들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치약 쓰는 사람은 다 적으세요.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단이 너무 없다. 지금부터 사귀시면 됩니다.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에요. 본인이 그 간절함만 있다면. 그래서 명단은 하다 보면 또 자꾸 늘어요.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남과 초대. 만남과 초대는요, 제일 처음에 어렵습니다. 왜? 명단 작성까지는 내 혼자 하면 돼요. 근데 만남은 이제 누군가와 이게 이제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누군가하고 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약속을 잡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약속 잡는 거. 그리고 친한 사람일수록 뭐예요? 말투만 들어도 어때요? 이분이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편안하게 하세요. 보통 사람들하고 만날 때 차 한잔 마시자, 밥 먹자 하시죠. 네, 그때 딱 한마디만 더 하세요. 내가 할 이야기도 있고, 그죠? 할 이야기도 있으니까 나하고 커피 한잔 하자. 요렇게.
그렇게 해갖고 편하게 잡으시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 FORM 있죠. 그래서 안부도 좀 물으시고 안부 너무 길게 묻지 마세요. 짧게 그분한테 관심사 이런 걸 가지고 안부 인사 물으시고 내가 할 이야기 있는데 언제 시간 되노 커피 먹자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실 때 약속을 잡으실 때는 혹시 월요일 날 시간 돼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2개를 이야기하세요. 2개를. 그래서 2개를 이야기해서 선택하게 하세요. 뭐 먹을래? 이러면 사람들은 결정 못하죠.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네, 이거예요. 그래서 2개를 이야기하셔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진짜 바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2날짜 다 안 된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알았다. 그러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 다시 연락할게. 그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해서 또 약속 잡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막 달달달달 떨면서 막 전화해갖고 아무 이야기만 하면 막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월요일 날 되나 수요일 날 되나 다 안 되는데 그럼 나는 금요일도 되는데 금요일은 되나 목요일은 되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약속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잡으세요. 내가 이 사업을 공부를 해보면요. 진짜 이게 누군가한테 기회를 주는 일이거든요. 정말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기회고요. 정말 내 인생을 저처럼 제 인생과 제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억수로 힘도 없고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약속 잡을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잡으세요. 그만큼의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그래서 제대로 알아들으시면 나한테 고맙다 할 거예요. 그분이. 고맙다 소리 꼭 들어야지 그 마음으로 정성껏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만나서 뭐 해요? 사업 설명하시는 거죠. 사업 설명은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플랜에 따라서 사업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뭔가를 더 붙여서 이 사람을 사업을 시켜야지 이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목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목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의 설명으로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하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네. 아메이는 소나기 사업이 아니고요. 가랑비 젓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알아들을 확률이 높아요.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거. 그럼 지속적으로 어떻게 만나내고 매일 만나서 뭐 해요? 그거 다음 주에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10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5명 정도는 그냥 그래 알아서 떨어지면 치약은 쓸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애용자는 매달 뭔가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서 아메이 제품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애용자. 그리고 돈에 관심 있는 사람. 5명, 3명, 2명 이렇게 나옵니다. 532가 나오죠. 그걸 3개월을 하면 실질적으로 15명 단순 소비자, 9명 애용 소비자, 6명 사업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다음 주에 배우는 팔로업과 팔로업 스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업 설명을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설명을 제일 잘한 거는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약속을 잡는 겁니다. 다음 약속을 잡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욕심껏 1시간, 2시간 아메 이야기 하시지 말고요. 정확하게 플랜을 배우셔서 그 플랜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만약에 내가 아직 플랜 전달이 조금 초보라서 힘들다. 스폰서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메 사업 설명할 때는 대화체로 하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까먹을까봐 틀릴까봐 막 긴장돼서 근데 자꾸 하시다 보면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 눈빛을 읽으면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상대방이 이제 조금씩 알아듣게 돼요. 그 전까지는 어쩌면 나한테는 이 사업 설명이 연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내가 하는 거에 의의를 두시고 텐텐텐을 해보시면 초기에는 좋을 것 같고 제대로 하고 싶다 빨리 연습하시고 스폰서님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에서 6번까지고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시스템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데 어떤 나를 위해 존재하느냐 정말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정말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정말 100%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해내서 결과를 내고 누군가는 포기하고, 그거는 꿈의 크기고 목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차이고, 내가 이 사업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느냐가 결정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끝까지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